나는 정직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는다. 정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준다. 새벽 안개가 도시 위로 낮게 깔렸다. 건물의 윤곽은 흐릿했고 거리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인공은 홀로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도시가 불안으로 흔들린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에 대해 고민해왔고, 오늘은 그 고민의 방향이 한층 더 명확해지는 듯 했다. 조지 워싱턴은 혼란 속에서도 절제와 단호함을 잃지 않는 지도자였다. 그 정신은 지금 이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태도와 닮아 있었다. 주인공은 광장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에서 워싱턴의 한 문장을 되뇌었다. 지도자는 앞에 서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오늘의 도시 풍경과 겹쳐졌다. 광장 주변에서는 관리 인력들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집안의 흔들림 이후 사람들은 잠시 안정되었지만 어딘가 남아있는 미세한 불안의 기류는 여전히 도시의 공기 속을 떠돌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두려움의 본질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워싱턴이 그러했듯 공동체가 불안을 견디려면 단호하지만 균형 있는 중심축이 필요했다. 그는 광장의 한 모서리에 서 있는 오래된 기념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기념비에는 이 도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주인공은 오래전 워싱턴이 신생국가의 불안한 토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도시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 도시가 잃어가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합의,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 마침 그때 관리센터의 한 직원이 급히 다가왔다. 주민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집안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 말은 주인공을 흔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혼란은 사실보다도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 그리고 그 상상을 잠재우는 힘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태도 하나라는 것. 그는 광장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급하게 모인 주민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쏟아냈다. 또 뭐가 생긴다던데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엔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주인공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의 속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순간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워싱턴은 혼란이 일어날 때 먼저 사실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입에 담는 사람도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차분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공기 속을 천천히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조금씩 경직이 풀렸다. 그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하나하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도시는 지금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점검 중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키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안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느꼈다. 이 공동체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한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워싱턴이 전쟁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도자는 거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두려움을 모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장의 공기는 조금씩 차분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불안은 천천히 현실적인 질문과 확인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도자의 품격은 위기 때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는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그의 역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로 변화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어제보다 한층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길의 사람들은 분주했고 차량들은 촘촘한 흐름을 이루며 도로 위를 지나갔다. 외견상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주인공은 그 속에서 미세한 불안의 결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한 경계가 자리하고 있었고 서로의 대화 속에는 확인되지 않은 단어들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광장을 지나며 전날 주민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불안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저 겉으로만 잦아들었을 뿐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방향을 잃은 생각들이 남아 있었다. 워싱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위기 속에서 정확한 침착함을 가장 먼저 세우려 했을 것이다. 사실보다 먼저 마음의 질서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 생각을 떠올리며 도시 행정센터를 찾았다. 센터 로비에는 직원들과 주민 몇 명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로비 한쪽 모니터에는 집안 안정화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데이터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한 주민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저는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맞아요. 요즘은 작은 일도 크게 번지니까 괜히 겁이 나네요. 주인공은 그들의 대화가 정보가 아니라 감정에 뿌리를 둔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정보 부족보다 확신 부재를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은 사실보다 태도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워싱턴은 늘 증명해왔다. 마침 직원 한 명이 주인공을 발견했다.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쪽 구역에서도 뭔가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흔들림 그 자체보다 흔들림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상상에 더 흔들립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은 로비 한가운데에 걸린 워싱턴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국가는 공포가 아닌 신념으로 세워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꼈다. 지식도 기술도 장비도 아닌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신념. 그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시가 겪는 변화는 위기라기보다 경고음 없는 점검 과정입니다. 자연은 늘 조용하게 움직이고 도시는 그 움직임 위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는 차분하게 이어 말했다. 워싱턴은 위기 속에서 언제나 먼저 자기 마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는 혼란이 닥칠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을 흡수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을 따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흔들림이 올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느리지만 강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어떤 주민은 그 말을 듣고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고 또 어떤 주민은 가만히 표정을 가라앉히며 생각에 잠겼다. 한 주민이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띠지 않은 채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정보 대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태도 하나가 도시 전체의 잔잔한 중심축을 세우고 있었다. 워싱턴이 늘 공화국의 심장처럼 서 있었듯 이 도시도 지금 중심을 찾고 있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말했다. 지도자의 역할은 특정한 사람이 맡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불안의 결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맑게 퍼졌다. 도시는 여전히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도자는 많을수록 도시가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는 다음 변화를 마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도시는 며칠 사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주인공은 그 흐름 안에서 묘하게 불규칙한 기운을 느꼈다.
불안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잔잔한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감정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중심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워싱턴이 겪었던 신생국가의 혼란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질서가 생기기 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 불안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나라를 다잡으려 했다. 주인공은 이 도시가 지금 그와 같은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북쪽 공원의 정비팀에서 연락이 왔다.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서요. 주인공이 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특정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작은 연못의 가장자리 흙이 약간 내려앉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또 다른 집안 변화의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연못 주변에서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작은 사진들을 찍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그날 집안 흔들렸을 때랑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이 도시 뭔가 있는 거 맞죠? 언제까지 괜찮다고만 할 겁니까? 주인공은 오래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불안은 사실보다 사람들끼리 증폭한 해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 땅을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흙은 촉촉했고 며칠 사이 내린 비 때문에 높낮이가 조금 달라진 흔적뿐이었다. 위험의 징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침식. 그 순간 공원 관리팀장이 다가왔다. 말씀드리려던 게 바로 그겁니다. 비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데 주민들이 불안을 키우고 있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불안은 언제나 빈틈을 찾아옵니다.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 빈틈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는 주민들 앞으로 나아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자연 침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북쪽 집안 움직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주인공은 그 표정을 읽고 있었다. 사실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워싱턴도 전쟁 중 단 한 문장만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그는 사실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세웠다. 주인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다. 중요한 건 땅이 내려앉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은 변화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워싱턴은 전쟁 중에도 작은 이상 신호가 생기면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위기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뭔가요? 주인공은 천천히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첫 번째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사실보다 두려움이 먼저 번지는 것을 막는 것. 세 번째는 작은 변화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원 주변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 주민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너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엔 작은 일도 다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잔잔히 연못 위에 결을 만들었다. 그 결은 불안의 흔적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내는 질서였다. 주인공은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언어를 잃어버린 순간을 두려워한다. 워싱턴은 그 언어를 제시했던 지도자였고 지금 주인공은 그 역할을 이 도시에서 이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은조렸다. 지도자는 위기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읽는 시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도시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흔들림이 아니라 균형을 향한 회복의 숨이었다. 도시는 일상의 흐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긴장선이 여전히 존재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의 균형은 아직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 보였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고 작은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며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상태였다.
주인공은 이 흐름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안정, 속으로는 불안, 이 간극이 커질수록 공동체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민들이 정보가 아닌 태도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행정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주민 대표 몇 분이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고 하네요. 주인공은 센터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4명의 주민 대표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 표정에는 걱정, 피로,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대표들은 그 흐름을 지켜보며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자리하자 한 대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어 또 다른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는 괜찮은데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랄까요?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집안이 아니라 마음의 집안입니다. 대표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그 표현 하나가 그들의 고민을 정확히 짚은 듯 했다. 주인공은 이어 말했다. 조지 워싱턴은 군대가 흔들릴 때 늘 병사들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했던 건 승리 예측이나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두려움이 설 자리를 없애는 언어와 태도를 세우는 일이었죠.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주인공은 조용히 손을 들어 책상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안심시키는 건 사실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층 더 진지해졌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다. 지금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집안의 흔들림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사실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확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그 질문이 바로 이 도시의 다음 단계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이 가장 중시했던 원칙을 꺼냈다. 확신은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만듭니다. 대표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회의실에 깊게 퍼졌다. 워싱턴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단호함과 절제를 유지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명확히 했죠. 그 일관된 태도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넘치면 불안이 커지고 말이 없으면 상상이 커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보와 태도 모두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도시의 진짜 문제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표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표들 중 한 명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요. 그 말은 워싱턴이 말한 지도자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를 부른다는 정신을 떠올리게 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주민들이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도시는 조금씩 중심을 되찾고 있었다.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혼란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하지만 혼란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달라졌다. 그리고 그는 다음 불확실함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다. 다음 날 새벽 도시를 감싸던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다. 전날 회의에서 정리되었던 일관성 있는 태도라는 말이 마치 남겨진 울림처럼 주민들의 행동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알고 있었다. 표면의 차분함은 곧 시험을 부르는 법이라는 것을. 워싱턴이 독립전쟁 동안 가장 경계했던 것도 바로 평온 속의 자만이었다. 그날 아침 북동쪽 구역에서 연락이 들어왔다. 작은 도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도로 한가운데 길게 뻗은 균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기술자들은 이미 도로 노후화와 온도 변화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균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주민 몇 명이 균열 주변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주고받고 있었다. 집안 흔들린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이거 남쪽까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말 안 해주는 게 더 무섭다니까. 주인공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균열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감정 균열이 다시 벌어지려는 조짐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차분히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다. 이 균열은 집안과 무관합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 도로 표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실만으로는 마음을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설명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워싱턴이 위기에서 늘 사용하던 방식. 사실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이유를 먼저 세우는 방식. 그는 주민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상상해왔습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시선은 늘 한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주인공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된 사실은 지키고 확인되지 않은 불안은 키우지 않는다. 워싱턴은 이 원칙으로 혼란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필요한 것도 이 원칙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세 가지 변화 집안의 흔들림, 공원의 흙 침식, 그리고 오늘의 도로 균열.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 했죠. 바로 그것이 불안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주인공은 잠시 주변 풍경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워싱턴은 위기 속에서 늘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앞서야 한다. 믿음이 사실보다 앞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불안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도로 위의 차가운 공기를 잔잔히 흔들며 사람들의 귀에 닿았다. 한 중년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이건 그냥 도로 문제지 집안 흔들린 거랑 관계없는데 괜히 겁먹었네요. 주인공은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민했지만 이 도시는 이제 혼란보다 설명과 태도에 더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술자들이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 장비를 정비하는 동안 주인공은 조용히 균열 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흔들리는 건 땅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다. 워싱턴은 전쟁터에서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보며 늘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주인공도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도시 중심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다음으로 마주할 것은 더 큰 변화가 아니라 이 도시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일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다음 날 새벽 도시는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불안의 재확산이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운 기준을 배우려는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공포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해석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알고 있었다. 이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에 집중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오후 행정센터에서는 도시 전역의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주인공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집안 데이터, 대기 흐름, 하천 수위 변화 등 다양한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안정적이었고 기술자들도 더 이상 우려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 속도였다. 그때 한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시만요.
남서쪽 구역의 소음 민원 수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소음 자체는 위험 요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민해진 감정 속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주인공은 즉시 말했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남서쪽 구역으로 이동하자 놀랍게도 소음의 원인은 단순했다. 새로 열리는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예정보다 강한 출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주변 주택가에 울림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주민들은 이 소음을 또 무슨 일이 시작되는 신호 아닌가요? 지금까지 변화가 너무 많았잖아요. 라며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주민들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소음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의 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다시 느꼈다. 이 도시는 아직 불안을 사건이 아니라 해석 습관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설명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기로 했다. 워싱턴이 위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사실을 보기 전에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일. 그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도시에는 수백 가지 변화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중 일부는 자연적인 것이고, 일부는 인공적인 것이고, 일부는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주인공은 워싱턴의 말을 떠올리며 이어 말했다. 워싱턴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분리를 했습니다. 사건을 분리하고 사실을 분리하고 감정을 분리했죠. 그 덕에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둘째, 사실보다 빠른 상상을 경계한다. 셋째, 변화가 아닌 패턴을 본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마치 공기 중에 가볍게 퍼지듯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한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서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맞아요. 도로 균열이든 소음이든 다 한 흐름으로 묶어서 겁을 냈네요. 주인공은 그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공사장 감독이 다가왔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출력을 낮췄습니다. 이제 큰 소음은 없을 겁니다. 즉시 소음 수치가 안정되었고 주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도심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확신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워싱턴이 흔들리는 신생 국가를 이끌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기준을 세우는 태도에서 나왔다. 도시는 조용히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걸음에서는 불안이 아닌 안정된 해석의 기운이 느껴졌다. 주인공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흔들림은 끝났지만 배움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그는 도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천천히 현장을 떠났다. 도시는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거의 사라졌고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태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알고 있었다. 안정이 찾아오는 시기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불안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새로운 의미가 채우기 전까지 일시적인 공허가 남는다. 그 공허는 다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중요했다. 이른 오후 주인공은 지난 며칠 동안 도시 곳곳에서 벌어졌던 소규모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록관을 찾았다. 도시의 흔들림이 잠잠해진 지금 그는 이 변화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 기록관 안은 조용했고 먼지 냄새가 섞인 오래된 종이의 향이 은근하게 감돌았다. 그는 도시 변동 기록 패널 앞에 섰다. 집안 흔들림, 연못 주변 침식, 도로 균열, 소음 민원.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다른 원인, 다른 시기, 다른 방향에서 발생했으나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큰 위험으로 해석하려 했다. 그때였던가. 워싱턴의 한 문장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국가는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국가는 해석으로 무너진다.
주인공은 그 말이 지금 도시 상황과 정확히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가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이 위험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기록관 입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민 대표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대표들은 한 가지 공통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중심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은 그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대표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도시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겁을 낸 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어요. 또 다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줄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지도자는 대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워싱턴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의 주민들이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려 하고 있었다. 주민 대표들은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문서에는 단 3가지 조항이 적혀 있었다. 1. 사실과 추측을 구분한다. 2. 설명되지 않은 변화는 먼저 관찰한다. 3. 공동체는 혼란보다 태도로 단단해진다. 이 간단한 3문장이 도시의 지난 며칠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었고 앞으로 맞이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했다. 주인공은 천천히 말했다. 이 기준은 도시를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원칙입니다.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느꼈다. 이 기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의 센터처럼 자리 잡을 새로운 중심축이라는 것을. 기록관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 패널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도시가 흔들리던 날들과는 달리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도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기준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주인공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회의실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울렸다. 워싱턴이 했던 것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식. 대표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록관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방향이 생긴 사람들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도자의 탄생은 선택이 아니라 상황의 요구다. 그리고 그는 이 도시가 이제 불안의 도시에서 기준의 도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저녁 무렵 도시의 하늘은 잔잔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몇 주 동안 이어졌던 변화의 파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이전보다 한층 더 안정된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알고 있었다. 도시가 안정됐다는 느낌이 드는 바로 이 시점이 진정한 결론을 맺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워싱턴이 전쟁 후 평화를 맞이했을 때도 그는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질서를 다지고 원칙을 세우는 데 집중했었다.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밤 행정센터에서는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다. 기술자, 시민대표,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고 회의실 곳곳에는 최근 며칠 동안의 변화 자료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집안 변화는 안정, 침식은 자연적 범위, 도로 균열은 수리 완료, 소음 민원은 해결. 문제는 모두 해소되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사람들의 마음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주인공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될 준비가 갖춰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워싱턴은 위기의 끝에서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끝난다고 마음도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불안이 사라진다고 공동체가 자동으로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회의실 안 공기가 조용해졌다. 도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변화가 무엇이든 이 도시의 중심을 잡아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말은 자연스럽게 주민 대표들이 만든 세 가지 기준으로 이어졌다. 1. 사실과 추측을 구분한다. 2. 설명되지 않은 변화는 먼저 관찰한다. 3. 공동체는 혼란보다 태도로 단단해진다. 그는 주민 대표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러분이 만든 기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새로운 마음의 헌법입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감탄하듯 메모를 했다. 주인공은 말을 이어갔다. 이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워싱턴이 신생 국가의 중심을 잡아주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위대한 전략가보다 기준의 건축가였다. 그가 세운 원칙이 시간이 지나도 나라를 지탱한 것처럼 지금 이 도시도 이러한 기준을 통해 미래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서며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의 잔향이 남았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의실 문이 닫힐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확신이 그 자리에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인공은 회의실 밖에 홀로 서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시일 뿐이었다. 도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의 해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도자는 태도를 세우고 공동체는 그 태도를 공유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그의 시선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주인공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흔들림을 읽을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했음을. 바람이 조용히 창가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에는 더 이상 불안의 떨림이 없었다. 대신 부드럽고 안정된 리듬만이 남아 있었다. 주인공은 그 바람 속에서 마지막 결론을 떠올렸다. 강한 공동체란 위기를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공동체다. 그는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올렸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이 도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요한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남긴 지도자의 정신이 도시 전체로 이어진 순간이었다.